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그건 한국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여기 미국의 한 대학에서 독도를 두고 팽팽하게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 사연을 듣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대학교 국제관계학과 3학년 제니퍼 윌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버드의 수업에서 무엇을 배웠냐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교과서에는 없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푹 빠져 있었고, 대학에 와서는 K-파프에 매료되어 관련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죠. 덕분에 일본인 유학생 켄지와 한국인 유학생 서진 두 친구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켄지는 도쿄대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이었어요. 예의 바르고 온화한 성격으로 모두에게 인기가 많았죠. 서진이는 한국의 과학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하버드에 정식 입학한 수재였습니다. 특히 서진이의 가족사는 인상적이었는데 그의 증조할아버지는 독도 근처 해역에서 어부로 일하시다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신 분이었어요. 저희 세 사람의 우정은 돈독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보스턴의 레스토랑을 탐방하고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공부했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모든 것은 동아시아 영토 분쟁 수업에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윌리엄스 교수님이 독도, 다케시마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강의실 분위기가 팽팽해졌어요. 이 섬은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로 불리며 교수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증거가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 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한국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일본이 정식 편입했고, 하지만 서진이는 차분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독도는 512년 신라가 우상국을 복속시킨 이후부터 한국 영토였습니다. 삼국사기, 세종실록 지리지 등 수많은 역사 문헌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조선시대에는 안용복이라는 어부가 1693년에 일본에 가서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받았고, 이에 일본 막부도 1696년에 공식적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선언했습니다. 서진이는 이어서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를 보여주었어요.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더구나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군 관할로 선포했어요. 이는 1905년 일본의 시마네현 편입보다 5년이나 앞섭니다.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진이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1905년은 러일전쟁 중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점령해가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외교권을 빼앗긴 상태였고,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영토 편입은 국제법상 무효입니다. 켄지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서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켄지, 당신이 독도에 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켄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여권이요. 맞아요. 일본인은 독도를 방문하기 위해 여권이 필요합니다. 반면 한국인은 여권 없이도 갈 수 있어요. 어떤 나라가 자국 영토를 방문하는데 여권을 요구하나요? 서진이는 이어서 현재 독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독도에는 한국 경비대원들이 상주하고 있고 등대와 관측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괭이갈매기의 서식지이자 독특한 해양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어요. 한국은 이곳의 자연을 보호하고 연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 주변 해역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 풍부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이 깃든 곳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진이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은 1930년대 독도 근처에서 찍은 거예요. 맨 왼쪽이 우리 증조할아버지세요. 그분은 이 바다에서 평생을 보내셨고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신 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독도는 단순한 바위섬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 할아버지의 눈물이 서려 있는 곳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깃든 곳입니다.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내 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나는 몰랐어.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만 알고 있었어. 이런 역사적 진실은 처음 알게 됐어. 윌리엄스 교수님은 이 특별한 순간을 지켜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한 영토 문제를 넘어 이것은 인간의 이야기이고 진실과 화해의 문제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강의실 뒤쪽에서 마이클이 손을 들었습니다. 마이클은 예일대에서 편입해온 학생으로 국제법을 전공하고 있었죠. 저는 원래 영토 분쟁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증거들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특히 일본 정부 스스로가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한 태정관 문서는 결정적이네요. 옆자리에 살아도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영토 분쟁 사례를 봤는데 이렇게 명확한 역사적 증거가 있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에밀리의 질문이었어요. 그녀는 하버드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이었죠. 국제법적 관점에서 봤을 때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이 유효하지 않은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서진이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한국은 외교권을 강탈당한 상태였고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영토 편입은 국제법상 무효라는 것이었어요. 강의실 앞줄에 앉아있던 역사학과 학생 토마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보다 한국의 1900년 칙령이 5년이나 앞선다는 건 정말 중요한 사실이네요. 근데 왜 이런 사실이 일본 교과서에는 없는 거죠? 켄지가 부끄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배운 적이 없어요. 교과서에는 항상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만 나와 있었죠. 그때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 제임스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나라의 인종차별 역사와도 비슷해요.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는 건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이죠. 역사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배워야 해요. 강의실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은 이 토론을 지켜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역사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떻게 진실을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서진이에게 다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어요. 켄지도 그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수업의 학생들은 독도 문제를 연구하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매주 목요일 저녁 도서관 스터디룸에서 모여 동아시아의 역사와 영토 문제를 공부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법대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독도 문제를 국제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리포트를 작성했고 이는 나중에 하버드 법학 저널에도 실리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 셋은 찰스강 변에 앉아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진이는 할아버지 세대의 아픈 역사를 들려주었고 켄지는 자신이 얼마나 제한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아왔는지 고백했어요. 지금 켄지와 서진이는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도 역사적 진실과 미래라는 제목의 이 연구는 양국의 학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연구를 통해 그들은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과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 독도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켄지는 여권을 준비해야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이유를 마음 깊이 이해하고 있어요. 독도가 한국 영토이기에 당연히 외국인인 자신이 여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유엔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 되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이죠. 그리고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명백한 사실이 더 이상 왜곡되거나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제 일이 되겠죠. 진실은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진실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의 강의실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변화가 언젠가는 더 큰 화해와 이해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역사는 결코 침묵하지 않으며 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명백합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실효적 지배의 측면에서나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동까치였습니다.